안녕하세요. 쑥스럽습니다. 요약집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요약집이 아주 잘 나온 것 같고요. 공간정보법은 한 50페이지 정도 되죠. 55페이지. 55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아마도 공간정보법은 안 벗어날 겁니다. 거의 다 여기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등기법은 한 75페이지 정도 되죠. 그러면 이 75페이지에서 다 해결이 되느냐? 안 돼요. 등기법은 가장 두꺼운 책이 8,000페이지입니다. 민법은 가장 두꺼운 책이 3,500페이지예요. 레벨이 다르죠. 그래서 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건 이제 찍어서 맞추면 될 테고, 만점 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등기법은 한 요약집 갖고 한 75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8개에서 9개 정도는 커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집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22개 정도는 요약집 갖고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책보다 많이 얇아졌죠? 네, 이 정도는 이제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습니다. 공간정보법은 아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 2회에서 2회 반 정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고, 등기법을 좀 치중할 거예요. 등기법은 좀 천천히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 5회에서 5회 반 정도. 그래서 등기법은 한 줄을 설명하는데도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좀 상세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등기법에 자신이 좀 붙으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등기법이 우리 중개사 과목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법이라서 공법이 가장 난이도 높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네. 그건 단수 남기고 등기법이 모든 법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법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법이. 그래서 그렇게 보실 거예요. 설마 지금 처음 오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시는 분? 그런 공시 법령을 처음 하신 건가요? 들으셨어요? 그러시면 돼요. 처음 하는 것만 아니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법을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겁니다.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강의를 다른 선생님 거 들으셨다든지 경험이 있으시면 전과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6쪽을 피겠습니다. 6쪽. 6쪽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어떤 법률이건 보통 제1조는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제1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목적이니까 목적을 제1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제1조에 지적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 제1조는 출제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는 그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그 용어들이 보통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하니까 제2조에 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뒤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따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갈 건데요. 4번 지적소관청. 이건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보겠습니다. 4번 지적소관청. 그럼 이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뭐죠? 지는 토지란 뜻이죠. 지는 토지란 뜻입니다. 적은 정보라는 뜻이에요. 정보. 소는 담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담당. 그래서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 이를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 지적소관청이라고 불러요. 이 지적소관청은 셋이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두 개의 법적 지위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도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이냐, 아니면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이냐, 아니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이냐, 요게 출제가 몇 번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네? 예전에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여기서 이 정보는, 토지 정보는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통치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제도고, 따라서 이 토지 정보는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국가입니까? 국가예요. 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치권, 지방자치권이라는 권력인데요. 이 지방자치권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권력이에요. 그런데 통치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에게 부여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가가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통치권. 아이고, 오랜만에 왔더니 떨리나 봐요. 네, 통치권. 그러면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구청장은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치구청장이라는 게 있고요. 비자치구청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 구청장은, 그럼 자치구청장은 뭐냐면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비자치구청장은 임명직이에요. 상급 국가기관이 임명한 구청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구청장이 있는데, 요때 지적소관청으로서의 구청장은 요쪽일까요? 요쪽일까요? 다시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 자치구청장은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거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비자치구청장은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있겠죠? 네, 있을 겁니다. 지자체의 지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비자치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자치구청장도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고, 비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다면 여기 갑이라는 구가 있는데요. 이 갑이라는 구 안에는 갑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갑이라는 시에는 A라는 구도 있고, B라는 구도 있고, C라는 구도 있고, D라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들은 전부 다 비자치구예요. 그러면 이 비자치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요 D구가 소속되어 있는 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지적소관청은 시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구청장. 그렇다면 요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업무에 충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치구라고 한다면 여기 자치구청장이 있겠죠. 이 자치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보시면 자치구청장도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치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문을 보겠습니다. 거기 지적소관청이란 시장, 구청장을 말하는데 구청장 옆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라는 문구 있습니까? 포함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비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고 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다면 그 위에를 보시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렇죠. 시장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시장은 왜? 업무에 충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장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시장은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구가 없는 시의 시장. 그러면 강명시는 구 없습니까? 지적소관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는요? 안 될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비자치구 포함, 그 다음에 비자치구나 자치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지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도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연속지적도라는 개념이 나오죠. 연속지적도. 이 연속지적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 여러 개의 도면이 있습니다. 지적도가 있어요.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작성할 때는 측량을 통해서 작성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이 안에 토지들을 그리는 겁니다.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측량을 통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다 스캔 작업이 이루어져서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4장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속 지적도예요. 연속 지적도. 그러면 지적도를 작성할 때는 측량이 필요하지만 연속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따로 측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기존의 지적도를 붙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이 문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적도는 당연히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속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따로 지적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존의 지적도를 붙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 연속 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입니다. 없는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왜 없을까요? 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공부 뭐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기억나십니까? 그 안에는 연속 지적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이 지적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2개의 단어가 대단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 2개의 단어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지의 성립 요건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수집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의 방법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필지 토지. 그렇죠. 한 필지 토지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한 필지의 개념은 뭐라고 했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를 한 필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를 한 필지 토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적공부는 이 한 필지 단위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한필지 성립요건 뭐였죠? 지, 소, 지, 지, 축 등. 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 지목이 동일할 것. 지,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 축척이 동일할 것. 등, 등기여부가 동일할 것. 이거 자체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네, 지, 소, 지, 지, 축 등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지목이 동일할 것, 이걸 멋있게 표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일필, 일목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필, 일목의 원칙은 뭐냐면 한 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일필, 일목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한 필지 토지가 두 개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하나만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선택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용대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종된 용도의 토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양입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양입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양입지와 관련해서는 두 군데서 출제가 되죠.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제한. 기억나십니까? 요건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일 것. 세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뭡니까? 주된 용도의 토지와 다른 용도의 토지일 것. 이걸 양입지의 요건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보통 그 세 가지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합쳐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로 다시 재배열을 시켜보면 첫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로서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때 이 두 가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요즘은 자주 출제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양입이 될 수 없는 토지를 출제한다고 했죠. 양입의 제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필 일목의 원칙상 하나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종된 용도의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양입지라고 했죠. 이때 주된 용도의 토지와 종된 용도의 토지는 주종 관계가 성립되죠. 그런데 이 주종 관계가 깨진다면 그때는 양입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종 관계가 깨지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비싼 토지인 대지.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주종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양입지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양입지가 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양입지가 될 수 없다면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두 필지로 만들어서 따로 지적 공부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양입지 요건 제한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필지 성립 요건, 양입지의 제한, 양입지의 요건 꼭 암기가 되셔야 될 텐데 거의 암기 되셨죠? 네, 이거 벌써 몇 번째 하는 건데요. 네. 이제 10쪽을 가십니다. 10쪽. 토지의 등록이 나오는데 먼저 소재지.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은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소재지는 빼고 지번부터 이제 공부가 되셔야 될 겁니다. 지번. 지번은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부를 거예요. 지번은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번은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합니다.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하는데요. 하나의 형식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 불렀고 두 개의 형식으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은 하나, 식은 형식, 복은 두 개, 식은 형식.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형식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해요. 따라서 단식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하나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복식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둘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형식은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하는데
한글을 쓰면 안 되겠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한자를 쓰면 되느냐?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어를 써도 안 된다고 했죠? 헌들어도. 발음 좋죠?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한글이나 한자는 지방에 가면 어르신들 중에는 못 읽는 분들도 계세요.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도 한글이나 한자를 못 읽는다고 하더라도 숫자는 읽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공시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한글을 못 읽는 분도 계세요. 어르신들 중에는 당연히 한자도 못 읽는 분도 계시겠죠. 영어를 못 읽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버리면 공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복식 지번 중에서 앞에 있는 지번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본래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 뒤에 있는 숫자는요.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붙일 부자예요. 본번에 붙은 지번 부번. 이때 가운데 대시 표시는 반드시 뭐라고 읽는다고 했죠? 의. 그래서 100-5 이렇게 읽으시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공간정보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5라고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 100의5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건 다 출제가 여러 번 됐던 거예요. 이때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있죠. 왜? 단식 지번이 바로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죠. 그렇다면 지번은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원칙이.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실 테고 원칙은 지번은 부번으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왜요? 부번은 본번에 붙은 지번이기 때문에 본번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부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번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수는 없습니다. 왜? 본번에 붙은 지번이 부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이 지번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반드시 이 아라비아 숫자 앞에 뭘 붙입니까? 산자를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산자를 붙이게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이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임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임자를 붙여서는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임자를 붙이게 되면 임야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야의 부호가 임이에요. 임야의 부호가. 그래서 임자를 붙이게 되면 임야와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임자는 절대로 붙여서는 안 되고 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겠죠? 또한 요즘은 이렇게도 출제한다고 했죠.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붙이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전부 다 5번 이상 출제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토지 이동의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올 텐데요. 원칙은 밑줄 지적소관청이 밑줄. 지번을 부여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부여의 주체가 될 겁니다.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단위 지역이죠. 이 지번 부여 지역은 동지역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잘못 얘기했네. 도시 지역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동. 농촌 지역은 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도시 지역은 동을 얘기하고 시골은 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번은 1번 다음에는 2번이 나와야 되고 2번 다음에는 3번이 나와야 됩니다. 3번 다음에 13번이 나오면 이거는 순차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죠. 그러면 3번 다음에 13번이 나오면 이거는 순차적으로 부여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지번은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부여해야 됩니다. 또한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뭡니까? 북서 기번의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북서 기번법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북서 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을 북서 기번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북서 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 이 기자는 일어날 기, 시작할 기자예요. 시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 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인데요. 이 북서 기번법은 북서 쪽에서 지번이 시작하면 어느 쪽에서 끝납니까? 그렇죠. 북의 반대는 어디입니까? 남. 서의 반대는요. 동. 시작한다의 반대는 끝난다.
그래서 이 북서 기반의 방식은 남동쪽에서 끝날 겁니다. 그렇겠죠? 이 북서 기반의 방식은 글씨를 이렇게 쓰는 문명화된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그러면 동서남북을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동서남북을 표현하면 그러면 여기서 북서니까 북서는 이쪽이죠. 이쪽에서 첫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는 어디다 찍습니까? 여기다 찍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되는 방법이 북서 기반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문명화된 국가에서 많이 써요. 그럼 이 북서 기반의 방식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첫째 줄 다 쓰면 둘째 줄로. 그래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끝나는 방법이 북서 기반의 방식인데 보통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 방식을 쓰게 될 겁니다. 다 이렇게 글씨를 쓰니까. 그런데 몇 개의 야만적인 나라들이 있죠. 글씨를 이렇게 쓰는. 불행하게도 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글씨를 이렇게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첫 글자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기. 여기가 어디입니까? 북동. 그렇죠. 마침표는 어디다 찍습니까?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방법이 바로 북동 기반의 방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야만적인 몇 개 나라들이 있죠. 일본, 중국, 그 밑에 대만, 참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어서. 네. 여하간 이런 나라들은 북동 기본법을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간정보법에서 명시적으로 북서 기본의 방식을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 더. 이 북서 기본의 방식을 쓰게 되는데요. 거기 읽어보시면 지번은 지적수 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이에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지번 부여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통치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 국가가 알아서 부여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 더. 처음에 이렇게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적소 관청이 순차적으로 부여하는데요.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인이 나타납니다.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번이 777인데 444로 바꾼다고 한다면 소유자가 가만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지번을 처음에 부여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십니다. 이제 각종 토지 이동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볼 텐데요. 먼저 신규 등록.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든다든지 공유수면 매립지 또는 무인도를 처음으로 발견하는 경우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겠죠. 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 신규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부를 겁니다. 두 번째, 등록전환. 등록전환의 의미는 뭐죠?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처음에 어디에 등록된 상태입니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등록한 거 맞습니까? 그 전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죠. 그러면 옮겨서 등록하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이 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할 겁니다.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날 듯 말 듯?
필지로 구성된 지역이에요. 지번은 1번, 2번, 3번, 4번, 5번, 5의 1번, 6번, 7번, 7의 1번 이렇게 9필지로 구성된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 주변에 토지를 신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또는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사방이 바다인데요. 여기를 메꿔서 토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규 등록. 또는 이 토지가 처음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됐었는데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등록 전환. 그러면 지번을 여기다가 어떤 지번을 부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요. 지번을 부여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첫 번째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1번 다음에는 2번이 나와야 돼요. 2번 다음에는 3번이 나와야 됩니다. 3번 다음에 10번이 나오게 되면 연속성이 깨지죠. 그러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지번은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연속적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네. 두 번째, 지번을 부여할 때는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부번이 많이 나오게 되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는 두 가지 원칙은 연속성 유지, 또 하나는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지번을 부여할 텐데요.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은 7의 1번이죠. 7의 1번이니까 8로 부여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왜요? 연속성이 깨져버립니다. 3번 다음에 8번이 나왔죠. 연속성이 깨져요. 그러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8번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여하느냐면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3의 1번은 어떻게 나왔냐면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지번이 7의 1번이니까 여기에 8번을 부여하면 어떠냐? 안 됩니다. 연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5번 다음에 8번이 나왔죠? 안 됩니다. 연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여하느냐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안 되고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겹치죠? 네. 이게 똑같은 지번이 두 필지에 존재해서는 안 돼요. 공시 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따라서 이때는 5의 1이 아니라 다음 순번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5의 2번. 그래서 이 지번의 부여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보죠. 여기 지번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번을 부여하면 됩니까?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럼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요건 어떨까요? 지번의 연속성을 위해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여하면 연속성 깨질까요? 이렇게 부여하면 아니요. 이것도 연속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번 부여 지역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기 때문에 이때는 8번을 부여해도 연속성은 유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본번. 네, 본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선택해서는 안 되고 8번을 선택해야 돼요. 여기 있죠. 가능하면 본번을 선택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냐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을 부여한 겁니다. 다시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도 연속성이 유지가 됩니다. 이쪽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긴 다 바다인데요. 무인도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신규 등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토지에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인접토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다니까 인접토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송도 신도시
대량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도시로 만들어 버렸죠. 네. 그러면 이 토지에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그런데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 부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부번이 너무 많이 나오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지금 6필지만 그렸지만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몇십만 필지예요. 그걸 다 부번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원칙은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세 가지 경우는 그 지번 부여 지역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멀리 떨어진 경우, 여러 필지인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거 꼭 주문 같죠? 네, 그림을 떠오르신 다음에 그림을 가지고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말로 변환을 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니까. 두 번째, 분할을 보겠습니다. 분할. 도대체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 번 했어요. 네. 여기는 100번지, 100의 1번지, 100의 2번지, 100의 3번지, 101번지 이렇게 토지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분할이라 하면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시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해요. 그러면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분할해보죠. 세 필지로. 그러면 종전에 한 필지였으니까 지번이 하나만 존재했었죠. 그런데 이제 토지가 한 필지가 세 필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번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번은 하나만 있는데 지번이 세 개가 필요하면 그 세 개 중에서 하나는 옛날 지번을 갖다 쓰면 되겠죠? 네. 그렇죠. 분할 전 지번을 갖다 쓰면 돼요. 이때 북서 기번의 방식이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번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는 분할 전 지번을 갖다 쓰면 되니까 여기다가 100의 2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100의 2니까 100의 3번을 부여하게 되면 겹쳐요. 그래서 3번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겹치니까. 그러면 4번을 부여하면 겹치지 않죠. 그럼 이 4번이 어떻게 나왔냐면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 겁니다.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면 겹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기가 100의 4번이니까 여기에 100의 5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할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토지를 세 필지로 쪼개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로 부여합니까? 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습니다. 여기가 100의 6이니까 여기에 100의 7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갖다 쓰면 돼요. 분할 전 지번은 어느 겁니까? 100의 1번. 왼쪽부터 부여한다고 했죠. 북서 기본의 방식은 100의 1번. 여기가 100의 1번이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이니까 이렇게 부여하면 됩니다. 그럼 겹치지 않습니다.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의 지번 부여 방법은 정리해보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합니까?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토지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지 지번은 분할 전에는 얼마입니까? 100의 2번이 될 겁니다. 분할 후에는 지번이 얼마가 됩니까? 100의 5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의 표시사항이 뭐죠?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죠. 그러면 이 건축물과 관련된 대지 지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공문서는 공무원들이 바꿔줄 거예요. 근데 사문서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보통 소유자가 안 바꿀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공간정보법은 공시법이죠. 무조건 공시가 잘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부여할 수는 없고, 그러면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할 전 지번과 분할 후 지번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얼마로? 100의 2로.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면 돼요. 여기가 100의 2니까 여기다 100의 4번을 부여하면 될 테고 여기다가 100의 5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대지 지번은 안 바뀌고 서류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100번, 여기가 100의 6번, 여기를 100의 7번 이렇게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한번 해보죠.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여기가 100의 3이면 여기다가 100의 9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여기다가 100의 8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렇게 분할과 관련된 서류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죠. 이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렇죠.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 암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장에다 한번 그려보시면 금방 기억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 분할. 그 다음에 합병을 보겠습니다. 합병은 분할과 반대죠. 합병은 한 필지 토지를 아니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부를 겁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불러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할과 반대의 뜻이에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합병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경우는 종전에 네 필지였죠. 그렇죠. 이제 한 필지로 바뀌었습니다. 합병을 통해서. 여기는 지번이 있을 겁니다. 100번, 101번, 102번, 103번.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필지니까 지번이 4개인데요. 한 필지로 바뀌었다면 지번은 하나만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기존의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부여를 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가장 빠른 지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즉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장 빠른 지번은 100번이죠. 그럼 합병의 지번은 얼마입니까? 100번. 이렇게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100의 8번, 101의 6번, 102의 3번, 103의 2번 이렇게 네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필지가 전부 다 부번이 존재하죠. 그렇죠. 이때 가장 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번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번을 기준으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몇 번입니까? 요게 될 겁니다. 100의 8번.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는 100의 8번이고요. 여기는 101의 6번이고 여기는 102번이고 여기는 103번입니다. 어떤 토지는 부번도 존재하고 어떤 토지는 본번만으로 존재하죠. 그러면 이때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가능하면 본번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뭡니까? 요게 될 겁니다.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102번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죠. 합병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이 선순위 지번을 판단하는 기준은 본번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다만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을 때는 그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때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전 지번을 부여했죠. 맞습니까? 그럼 합병의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되느냐? 합병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병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느냐면 100번, 100의 8번, 102번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게 분할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합병의 경우도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영향을 미칩니다. 소유자의 신청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분할과 합병의 결정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단골로 출제합니다. 다시 정리하죠. 이 합병의 경우에는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부번이 존재할 때는 본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또한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할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주 출제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번이라는 게 기억되셔야 되는데 이 결번은 빠진 지번을 결번이라고 부릅니다. 어디로부터 빠졌느냐면 지적공부에서 빠진 지번을 결번이라고 불러요. 지적공부에서 빠진 지번. 이 결번은 결번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왜 결번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 보존하냐면 나중에 토지 이동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돼야 되니까 결번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요 두 가지를 자주 출제합니다. 여기서는 지번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 보존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맞는 지분입니까? 틀린 지분입니까? 틀린 지분이에요. 지번대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결번대장은 지적공부가 아니죠. 그런데도 영구 보존합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을 또한 출제합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결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규 등록. 결번이 없습니까? 없죠. 오히려 지번을 어디로부터 가져와야 되죠. 따라서 신규 등록은 결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은 결번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여기서는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신규 등록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여기에 등록된 토지를 이쪽에 옮겨서 등록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의 집원은 빠져나가죠. 여기서는 결번이 나타납니다. 등록전환은. 그래서 이 등록전환 어렵게 출제되면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모의고사 같은 데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 입장에서는 결번이 나타나지만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결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합병, 분할은 결번이 나타납니까? 늘어나니까 집원을 어디서부터 가져와야죠. 이건 결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나타납니까? 이게 결번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게 합병. 그래서 보통 결번이 나타나는 경우, 나타나지 않는 경우 주로 이걸 답으로 많이 해요. 요 합병은 결번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제 하나 더.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봐야 되는데요.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의 개념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개념. 여기에 이 지역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토지들이 난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들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의 모양이 바뀌어요.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의 모양이 바뀝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러면 이때 소재지는 안 바뀔 테고요. 집원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집원 바뀝니다. 왜? 토지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토지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집원은 바뀔 겁니다. 지목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 토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니까 대지가 되는 토지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겠죠? 지목은 바뀔까요? 바뀌고 그 다음에 면적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왜요? 경계가 달라졌으니까 면적은 바뀌겠죠. 그럼 경계점 좌표값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겁니다. 경계가 달라졌으니까.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경계가. 그 다음에 저 경계도 바뀌었고 면적도 바뀌었고 좌표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토지 정보들을 새롭게 확정해야 되겠습니까? 왜냐면 지번 바뀌었고 지목도 바뀌는 토지가 많고 경계도 바뀌고 좌표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렇죠?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확정할 거예요. 이때 확정할 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뭘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측량. 그렇죠. 면적, 경계, 좌표는 무조건 측량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때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바꾸는데요. 새롭게 확정하는데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바꿀 겁니다. 그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은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뜻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새롭게 확정을 해야 되고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하는 건데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이 이루어질 때는 토지의 개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번이 바뀐다고 했죠. 그때 지번이 바뀔 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바로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 지역에는 많은 토지들이 난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많은 토지들이 난개발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토지들이 존재하는데요. 지번은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100의 4번,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112번 이렇게 토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요. 모든 토지에 이 전체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된 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쪽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 토지의 모양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이쪽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겁니다. 기존의 토지 모양을 그냥 유지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의 모양이 바뀔 겁니다. 이걸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똑같은 겁니다.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기존의 모양을 유지할 겁니다. 기존의 모양이 유지되니까 기존의 지번도 유지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100의 3,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의 4, 여기는 101, 여기는 102, 여기는 111, 112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토지의 모양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지번을 부여해야 되죠. 토지의 개수가 달라졌으니까 지번을 부여해야 되죠. 지번은 종전 지번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부여하는 겁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부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종전의 지번은 뭐가 있습니까?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요 100의 3번도 요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되는 지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이러한 지번이 존재할 겁니다. 이 지번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여기다 부여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뭘까요? 본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부번은 다 버립니다. 저기 써놨죠?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은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되고 가능하면 본번만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본번이에요. 요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지적확정 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거의 출제를 안 하다가 가장 쉬운 거 요거를 처음으로 출제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본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건 빠져나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빠져나가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 여기 보시면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과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계는 여기죠. 네. 맞습니까? 이 경계에 걸친 지번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 걸친 지번은 이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죠. 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부여할 수 있습니까? 부여하게 되면 겹쳐버립니다. 공식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경계에 걸친 지번을 제거합니다. 100의 3번 이미 제거가 됐죠. 그 다음에 102번 제거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11번 제거가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몇 개가 남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9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9개의 지번을 여기다가 부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100번, 그 다음에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이렇게 부여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부여하면 문제가 나타납니다. 뭘까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보시면 100번은 여기 있는데 100의 3번과 100의 4번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부번이라는 것은 본번에 붙은 지번이 부번이에요. 그 말은 부번으로 구성된 토지는 본번의 토지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부번이란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요 100번을 여기다가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0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0번을 제거하는 걸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바깥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100번이 제외가 돼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좀 어렵죠? 세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빼야 돼요. 그러면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건 방지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100번은 이 지역에서 사라지는데 부번만으로 구성되죠. 100에 3번, 100에 4번이 있는데 100번은 아예 없어지죠. 그건 나중에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다시 처리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처리할 거예요. 다만 이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의 지번 부여를 할 때는 그거는 제외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제 지번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여할 수는 없고 어떻게 부여합니까? 이제 100번 제거됐고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불러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첫 번째, 그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뭐를 먼저 선택한다고요? 본번만을 선택합니다. 본번 중에서도 이제 제외되는 지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까. 경계에 걸친 지번 제외합니다. 두 번째,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100번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지번은 결번 처리합니다. 즉 결번 대정에 등록한 후 영구 보존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결번이 나타납니까? 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6필지가 아니라 이게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죠? 그런데 여기가 9필지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는 부여해야 할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9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존재합니까?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8개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8개 가지고 이제 지번을 부여할 텐데요. 다 부여를 했는데 하나는 모자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빈칸으로 내버려둬야 됩니까? 안 되겠죠? 빈칸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번이 부여되지 않는 토지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요?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 이때는 이 원칙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1블록, 2블록, 3블록 블록을 정해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한 후 여기에 103번, 104번, 105번 블록을 정해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본을 부여합니다. 103에 1, 103에 2, 104에 1, 104에 2, 105에 1, 105에 2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지번은 결번 처리할 겁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블록을 정해서 본본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본을 부여합니다. 다시요. 블록을 정해서 블록별로 본본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본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지번은 결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은 몇 번입니까? 최종 본본은 몇 번인가요? 요거죠. 최종 본본은 110이죠. 그래서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본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번. 그리고 요 지번들은 다 결번 처리합니다. 다시요.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고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본본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본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본을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꼭 주문 같죠? 이거 절대 암기 안 돼요. 그림을 통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절대 암기할 수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인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중에서 첫 번째 본본을 선택합니다. 본본. 두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은 그 본본 중에서 제외를 합니다. 왜? 겹치니까. 세 번째, 본본과 부본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본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이제 지번을 부여할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본본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본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으로 본본을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만만치 않죠? 너무 어려워서 거의 출제를 안 했었어요. 이게 20몇 년 동안 거의 출제를 안 했다가 최근에 처음으로 이걸 출제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어렵지만 아직 5달이나 남아있고 너댓 번 더 할 거예요. 계속 반복하시면 이제 저절로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저한테. 이 방법을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법을 쓰는 경우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은 이 방법을 쓰겠죠.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두 번째, 축적변경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씁니다. 축적변경 시행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쓰고요. 세 번째, 지번변경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씁니다. 지번변경 지역.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씁니다.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써요. 이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기 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작년부터 부탁을 드렸어요. 도축, 지행, 확정. 이건 너무 어려워서 잘 출제를 안 하지만 이건 여러 번 출제한 겁니다. 이건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도축, 지행, 확정.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축적변경 시행지역. 지번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실 건데요.
다 설명이 됐는데 여기서 한 문제는 이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한 것 중에서 한 문제 이상은 집어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해요. 어디를 보시냐면 11쪽에 중간에 6번이 있죠. 6번을 보십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준은 완료 준자고요. 공은 공사라는 뜻인데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준공되기 전이라는 뜻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는 뜻이죠. 준공 전 밑줄. 그리고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러면 준공 전, 완료 전이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었습니까?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토지를 보고서 바둑판 모양으로 바뀐 토지를 보고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보고서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고 뭘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업 계획도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으니까 기억해 두십니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